자, 이제 장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얼른 또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좀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장은 플러스지요. 네. 그래도 뭐 오늘 원래는 좀 오늘 한 1% 이상 좀 급등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 주말에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 부인하는 이제 뉴스가 네네네네. 나오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오른 감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뭐 폐지안에 만에 이렇게 했다가 네. 아니다 더 유지한다. 아직은 이렇게 이제. 유지한다. 네, 뭐 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야간 선물에 좀 못 미쳐서 지금 현재 5.9포인트 0.25% 강보합 수준에 출발했습니다. 2,35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고요. 한 467개, 하락은 한 266개 정도 되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역시 강보합인데 1.89포인트 올라서요. 0.2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95포인트고 역시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합니다. 831개, 하락은 435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코스피 쪽에서 가장 좀 강한 기업 중에 하나는 뭐 대우건설이 일단은 한 5% 가까이 주가 좀 올라주고 있고요. 또 고려아연이 3.8%,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정도 올랐고 한국타이어도 2.5%,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이 GS건설이 2.9% 정도 반등을 해줬고 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평가들이 좀 나쁘지가 않아서 오늘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현대차가 이제 모처럼 한 2% 올랐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미국의 그 IRA 법안 때문에 지금 보조금 못 받잖아요, 현대차. 네네네. 그거 이제 지난주에 의견서 제출했다. 3년 좀 유예 좀 해달라. 아마 그 영향으로 일단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도 각각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 좀 견조하게 출발했는데 다만 좀 오늘 안 좋게 출발한 기업은 중국 소비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 소비주가 그 제로 코로나 완화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또 무산되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안 좋고요. 마이너스 4.5% 급락하고 있고 FNF도 한 3% 정도 투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폭스콘 정조 공장이 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이제 생산 뭐 감소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LG노텍이 한 3% 가까이 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조 공장 그 상황 악화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 기업들 이제 몇 개 좀 중국 소비자하고 애플 벤더들 좀 빠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래도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 이상은 좀 유지하고 있어서 코스피는 아직 좀 견조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현재 코스닥은 오늘 앞타바이오가 좀 많이 오르는 편이고 위메이드가 한 3% 올랐고요. 엑세스바이오가 한 3%, 원익 IPS는 오늘 한 증권사에서 아마 목표 주가를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플러스 2% 정도 올랐고 아프리카 TV도 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저우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그 허난성의 정저우시 쪽에 그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폐쇄 명령을 내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탈출하고 뭐 난리가 직원들 나서, 그래서 대규모로 탈출하고. 근데 뭐 거기에 왜 네. 중요한 공장이냐면 아이폰 14의 80%가 거기서 생산이 돼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셧다운 해버리면 네. 당분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럼 14에 이제 또 납품하는 아까 말씀하신 네. LG노텍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프로 모델이 더 비중이 높은데 프로는 85%라고 합니다. 생산 비중이. 그래서 이제 좀 타격이 불가피한 거죠. 네.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도 괜찮고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좀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고르게 반등하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빠지는 거는 그 파라다이스 같이 이제 중국 약간 이제 관련된 기업들 소비주들 뭐 면세점 업체라든가 카지노 업체들 이쪽은 좀 빠지고 있고 첨보하고 엔캠은 지난주에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첨보는 1.5% 정도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1.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아마 지난주에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플러스 8포인트 올라서
0.36%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강보합입니다. 0.21%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매도인데 코스피는 4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서 매도폭은 제한적이고요. 주로 여전히 오늘도 전기전자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화학업종 중심으로 사고 있고 오늘 파는 거는 이제 운수장비 쪽 아마 자동차, 조선, 서비스 업종 이쪽을 좀 팔고 있고요. 기관들은 뭐 거의 전 업종 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한 500억 정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이제 그 좀 성과가 좀 나오길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뭐 일부 기업들 뭐 건설주 중심으로 해서 네. 강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한 3%. 그러네요. 예, IRA 이제 법안 유예 좀 약간 의견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좋은데 그러니까 장비 회사들이 오늘은 좀 원익 IPS가 좀 오르면서 같이 좀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마이크론도 이제 금요일 날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한국 시장에도 반도체주들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정유업체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 또 두나무 관련주라든가 건설기계 뭐 경기 민감주 뭐 반도체 뭐 이런 기술주들 다 섞여서 오늘 대부분 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지노가 오늘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팅 업체죠. 이제 관이 음세 네, 업체들 그동안 많이 올랐죠. 좀 올라서 좀 빠지고 있고 면세점 관련주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 면세점 그동안 안 올랐는데. 근데 면세점은 사실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또 오늘 그러니까 참 예. 아, 이거 호텔 신라도 면세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면세점이죠. 거의 면세점이죠. 매출의 한 8, 90%가 그쪽에서 나오니까. 물론 이제 금요일 날 호텔 신라가 안 오른 건 아닌데 네. 사실 뭐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참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도 오늘 조금 부진하고 통신이요? 예, 뭐 조금 빠지고 있고요. 조선기자재, 조선주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조선주 또 빠져요.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조금 밀리고 있고 여행주, 뭐 타이어 업종 뭐 이런 쪽은 좀 밀리고 있고 2차 전지도 좀 쉬어가고 풍력 어떻습니까? 풍력. 풍력은 잠깐만요 제가 오늘 특징주로는 잘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풍력 일단 윈드는 빠지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네, CS 윈드는 좀 빠지고 있네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 그 풍력주가 금요일 날 크게 한번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아,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풍력 발전 좀 확대한다. 태양광 줄이고 태양보다는 예. 풍력이다. 그래서 올랐는데 이거 오늘은 오른 뭐 게 다시 이거예요? 예. 한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오르긴 올랐었어요. 음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작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 시장이 아. 좀 작다 보니까 해외. 예, 주가에 아주 뭐 임팩트 있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뭐 네. 고르게 반등은 하는데 음흠. 아무튼 뭐 조선주, 중국 소비주 이쪽 2차 전지 일부 뭐 이런 섹터들 조금 밀리고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반등을 좀 잘해주는 그러니까 지난주 상승 흐름이 지금 이번 주까지도 계속 연결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좀 잘 평정심 유지하면 될지. 왜 한때 우리가 야 그 뭐 나이키 신발 뭘 사냐? 그 나이키 신발 살 돈으로 나이키 주식을 사라. 스타벅스 커피 마실 돈 스타벅스 주식을 사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삼성 저 냉장고 살 돈으로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냉장고 사고 TV 사고 그냥 신발이나 살 걸. 이 주식 사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마인드는 어떻게 좀 정신 차리면 좋을까요? 정신을 차린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 컨트롤하면 좋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작년에 이제 워낙 좀 주식이 좋았으니까 네, 그때 막 근데 네. 막 물건 살래도 아니야 이 돈으로 차라리 그 회사 주식을 사지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주가 올랐으면 또 생각이 달라졌겠죠 그런가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거기 선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회하겠죠 당연히 네.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겠지만 이미 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난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내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러거든요. 필요할 건 살 건 사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네네. 다만 이제 워낙 작년에 시장이 좋았고 올해는 좀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올해는 사실 또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건 또 작년과는 완전 180도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뭐 너무 좌절하는 것보다는 음.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답을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아는데도 이게 참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좋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이게 시장이 안 좋고 뭐 1년 내내 이러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악재라든가 뭐 비관적인 얘기가 들리면 이제 거기에 사람 심리가 또 동요가 돼요, 사실. 그래서 또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인가 한번 제가 오징어 짬뽕을 이렇게 끓여 먹는데 라면이 더 이상 맵지가 않은 거예요. 오징어 짬뽕이 네? 꽤 맵거든요. 네. 근데 매운맛을 내가 잃었나. 하도 국장이 맵다 보니까 이 코스피가 하도 매우니까 더 이상 이 라면이 맵지가 않더라. 네. 묘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하고 리포트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일정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은 아까 방금 보니까 네이버가 일단 실적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이 오늘 장중에 10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고요. 아까 라면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삼양식품이 오늘부터 라면을 올립니다. 9.7% 정도 가격을 젠장. 올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뭐 중간 선거 열리니까요.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11월 9일은 이제 중국의 생산자 지수가 발표되고 목요일 역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나라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고 일부 기업들은 또 MSCI 편입 편출이 있고요. 네. 아세안 정상회의가 또 열리게 되고 이제 게임사죠. 컴투스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이제 우리나라에 출신됐는데 북미에 출시한대요. 이날은. 요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시고 11월 11일은 이제 중국에서 광군제 이제 솔로데이라고 그러죠. 11월 11일. 네, 최대 이제 소비 시즌인데 이번 주군요. 네, 그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빼빼로데이도 같이 네, 있습니다. 네. 빼빼로데이 때는 롯데가 좀 올라요? 가격 주가가? 롯데제가 아니요, 뭐 이런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네. 빼빼로 매출 비중이 뭐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롯데제가 안 또 워낙 크잖아요. 얼마 안 되는구나. 네. 네. 뭐 빼빼로 하루 많이 팔린다고 주가 움직이지 하긴 않는 것 또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빼빼로를 진짜 롯데에서나 빼빼로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거는 그냥 회사 직장 동료들 정도 네, 그냥 몇 개 맞아요, 사주고 맞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뭐 베이커리 빼빼로 뭐 2만 원 네, 왕빼빼로 맞아요, 이런 거 좀 맞아요. 줬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괜찮은 리포트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오늘 그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디젤 공급 부족의 풍선 효과라는 이제 자료를 썼는데 지금 다시 디젤이 좀 공급 부족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경유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게 꽤 됐는데.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예. 근데 최근 한 달간 또 전 세계적인 디젤 공급 부족 현상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프랑스가 좀 파업을 했고 12월 유럽에서 러시아 원유를 이제 금수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유럽이 좀 그런 게 부족하면은 이제 재고를 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젤 같은 거 많이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석탄이 너무 강하니까 석탄 대체제가 가스나 또 디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디젤 수요가 좀 늘고 있고 또 정제 설비라든가 재고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까 디젤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또 여기다가 미국까지 석유 제품 수출을 지금 줄여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9월 말까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미국이 이제 10월 들어와서 디젤 쪽 관련해 가지고 이런 수출을 좀 줄이고 있는데 특히 바이든이 정유사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석유 제품 수출 통제 논의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쓸 건 써야 되니까 네. 석유 제품 수출이 지금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히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더욱더 디젤을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윤활기유를 만드는 원재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디젤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유사들 실적 보면 윤활유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유출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휘발유 대신 이제 디젤을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근데 최근에 그게 좀 확인되는 게 갑자기 또 휘발유 가격까지 지금 같이 좀 올라요? 위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젤의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올해 전쟁 나고 나서 바로 디젤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적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또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얘기는 이제 윤재성 연구님의 의견은 에너지 대란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유업체도 보유를 좀 하는 게 필수가 아닐까 이런 좀 의견이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님은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업황 바닥잡기 이제 치킨 게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제 제목의 오늘 좀 보고서를 썼는데 최근에 뭐 얘기들이 다 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뭐 치킨 게임 아니다. 어떤 분은 치킨 게임이다. 근데 김양재 연구원님은 일단 치킨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점유율을 조금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3분기 점유율이 41%까지 좀 떨어졌고 반면에 SK하이닉스가 29.5%, 마이크론이 24.2%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점유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는 좀 욕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4분기에 D램만 30% 이상 이제 공급 증가, 낸드가 한 20% 이상 공급 증가를 지금 이제 예고를 좀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다.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반면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이제 감산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2, 3등 업체는 굉장히 힘든데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3분기에 삼성전자가 좀 예상보다 공급이 늘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다시 3위 됐군요. 네, 오늘 올라가서 그러네요. 예, 예, 원래 시총이. 삼바했다가 네, 예, 다시 조금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전반 수요가 이렇게 부진한데도 삼성전자가 아마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무리하게 좀 추락에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4분기 D램과 이제 낸드 판매 가격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20% 중후반 정도 하락을 할 것 같고 저 일부에서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적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도 불가피할 것 같다. 4분기 적자는 두 기업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삼성전자의 또 그 D램이나 낸드 쪽에 관련된 공급도 17%에서 27%로 아마 수요보다는 좀 높게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네. 재고 연중 내내 아마 재고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좀 낸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낸드가 지금 삼성전자는 원가 경쟁력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20% 정도 우위에 있는데 치킨 게임을 벌여서 경쟁사의 재무 부담을 가해서 감산과 설비 투자 삭감을 유도하고 아마 낸드 쪽에서 점유율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낸드는 1, 2년 정도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구간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어쨌든 업황은 좀 터닝은 할 것 같다. 네. 그 시나리오 자체는 인정은 하는데 다만 이제 선도 업체와 좀 후발주자 간의 좀 차이는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약간 시각이니까 뭐 요즘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도 저도 많이 읽어봤지만 치킨 게임에 대해서 논란들이 되게 커요. 아, 반도체?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치킨 게임이 또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삼성이 굳이 뭐하러 치킨 게임 하냐. 그렇겠죠. 예. 근데 또 여기 김영재 연구원님은 낸드 같은 경우는 또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셔서 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뭐 업체 측에서도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이런 좀 논란들이 있다는. 근데 낸드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금 그 보수적인 시각은 대부분 좀 동의하는 것 같아서 좀 의견들은 좀 갈리곤 있지만 예. 대체로 뭐 낸드를 알겠냐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감산을 좀 안 하다 보니까 네네. 논란이 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리포트 또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리포트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시장 살펴보면 아까보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1% 가까이 지금. 네, 코스피 곱스닥.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다시 회복했네요. 아, 예, 6만 원 넘어갔습니다. 네, 딱 6만 원 네. 지금 이제 돌파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뭐 대체로 하이닉스도 한 2%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현대차가 3% 넘게 올라가네요. 현대차가 좋습니다. 기아차도 그렇고요. 포스코홀딩스 3% 넘게 네.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 말고 정프로 상위 종목도 한번 살짝 오늘 같은 날 간만에 살펴볼까요? 정프로 뭐 왜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다 괜찮네요. 괜찮아요. 다. 금호석유 맞아요. 금호석유 3.7%. 평들이 좋더라고요. 오늘 읽어보니까. 네, 태용로직스 3.8%.
KMW 3%. 금호석이는 4.4인데요. 좀 약간 아, 시세가 늦게 나오시네요. 예, 제가 이제 네이버라. 좀 늦게 나오시. 매드팩토 1.6%. 네, 고맙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 고 1.7%, 넷마블 1.6%, 펄어비스 1.68%, 이오테크닉스 3.51%. 네, 오늘 대체적으로 네. 좋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2%. 야, 키움증권 진짜 증권주는 난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이게 부동산 그 PF가 엮여버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예. 빠졌어 좀.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안 좋았죠 당연히 뭐 거래 대금도 줄고. 근데 왜 샀지 이걸? 키움증권. 하여튼 누가 뭐 좋다고 그랬겠죠 또. 예. 하여튼 10만 원, 1, 2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여기도. 아휴, 키움증권. 동화기업도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요 정도. 뭐가저리 이게 지금 여러분께 공개한 거는 이제 전체 한 3분의 2도 채 안 됩니다. 아직 얘기 못한 애들도 많이 있고요. 네. 자, 그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의 채팅도 조금 더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게 좀 다행인 게 이게 아까 중국도 다시 이게 김새 버렸잖아요 사실은. 중국이요? 그러니까 분위기 만들어 놨다가 음흠. 제로 코로나 또 계속 한다 막 이래 버리니까 사실 좀 김샜는데 그래도 시장이 확실히 그런 악재가 나와도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 네. 뭐 비율로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최저 떨어지는 걸 이제 신저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역사적 신저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고가. 네. 그 비율이 뭐 그렇게 마이너스로 이건 이제 별로 없죠. 그런 표현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샀는데 마이너스 90 돌파한 게 있어요. 예? 마이너스 90. 90%요? 음. 하락률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죠. 거의 그럼 상장 폐지 아닌가요? 와, 그게 지금 중국에 하나 미국에 하나 있거든요. 아, 미국은 그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다니머 사이언티픽,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핑한 굿닥터. 핑한. 예. 와, 나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80 몇 프로까지 가다가 와, 한번 중국에 한번 빠졌잖아요. 그 중국 공동부유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역사적 신 뭐가 좋을까요? 신 박살? 예, 하여튼 마이너스 90% 한번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올라봐야 뭐 앞으로 뭐 1000% 올라도 지금 아니 이게 그 중국 정책이 바뀌어야죠. 뭐. 그러죠. 바뀌어야 이제 회복되는데 지금 뭐 음. 시진핑 주석 계속 공동부유 얘기만 하니까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죠. 사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정체가 예. 있어. 중국 투자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 자, 그래도 그 뭐지 화홍 반도체인가? 뭐 이 친구는 한 5, 60% 마이너스에서 대충 막아본 것 같은데. SMIC. SMIC. 예. 거기도 이제 미국 규제 때문에 좀. 그래도 그래서 거기 그랬나요? 다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정치까지 신경 쓰면서 이제 이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변수가 거. 너무 많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 많은 변수들을 뚫고 또 열심히 또 저는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이제 돈이 없어요, 근데. 예. 저는 이제 모든 저의 그 금융자산은 다 주식이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힘들다고. 예? 힘내십시오. 힘들다고요. 이 돈으로 내가 차라리 호강이나 좀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요즘 가끔 합니다. 호강할 수 있었거든요, 그 돈이면. 네. 지금 마이너스 돈이면. 자, 우리 여미사님, 제 뭐 한풀이 요건 이제 그만 들으시고 여미사님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뭐 저는 네,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뵐까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